고맙고 특히 국군포로 송환 추진을 하고 있는 토마스 회장님 서울 잘 다녀오셨습니까? 토마스 회장님, 네, 중앙은행, 세안은행, 차민영내과, 해태아메리카 해대쌀, 한미쌀, 특히 갤러리아 마켓 장사가 잘 되고 있죠. 갤러리아 마켓, 또 아시마켓, 네, 주차장 이들부터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뉴욕 제과점, 네, 팔가동신 한의원, 음한강 한의원, 현정일 한의원, 백보 한의원, 이용태 내과, 네, 균형생식환, 이영민 LA 지사장, 네. 자, 다시 또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서울 뉴스입니다. 네, 봉 기자, 많은 뉴스들을 인터넷 www.unitypress.com에다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뉴스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외교부 장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 네, 북한 핵 포기하라, 입이 아프도록 우리 외교부 장관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본인은 카다피의 비참한 종말을 볼 때 북한의 핵 포기는 물 건너갔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될 듯이 하다가 삐그덕 그랬고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 기자가 아직 최종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남북정상회담 2차가 불발된 것은 북한이 제2의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약 50억 달러 이상을 돈을 달라, 지원해달라. 이명박이 내가 4년 동안 우리 북한을 한 푼도 지원 안 했다. 그래서 배상 청구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돈 요구를 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북한 핵 문제는 G20, 미국과 중국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 장관 그 고심하는 그 모습은 안타까우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북한 핵 문제는 서울에서 서울 손에 매달린 것이 아니고 육자 회담도 아니고 오로지 미국 정부가 해결할 일이다. 네, 당사자 게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에 좌파들, 친북 세력들,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이 많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된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우리 LA 교민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한나라당을 재정비한 박근혜 차기 대권 주자에게 그 캠프에 요청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 옛날에 안기부였던 현재 국정원을 해체할 수는 없습니다만 해체하는 수준에서 건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달라, 관련 글을 서울에 올렸습니다. 네, 본 기자가 현재 국정원 내부를 체크해본 결과 김대중 노무현 때 그 종북 세력들이 잔존해 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인사들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큰일 났다, 국가정보원이 이 정도인지는 몰랐다, 심각하다, 걱정이다, 큰일 났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북한의 유연성 있는 접근을 시도하고 식량 인도적 지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일부 헌법 내용들은 잠정적인 남북관계 통일관계이기 때문에 북한을 반국가 단체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아니다, 북한이 완전 개방하겠다 선언할 때까지 판문점 휴전선 지역에 나와 있는 북한 공격 부대들을 후방으로 이동했을 때, 그때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압력하는 북한 간첩들을 왜 체포하지 않느냐, 검거하지 못하느냐. 개우 독심을 가진 자 한 사람을 체포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가정보원 원세훈 팀들에게 메시지 전한다. 당신들이 국가 중심 역할을 한다는 당신들이 어째서 100명, 10명도 아닌 수천 명이 압력하는 그 서울에서 북한 간첩들을 한 마리도 체포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다. 너희들은 헌법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체포하라. 그들을 왜 방조하고 있는가? 당신들 때문에 지금 국내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전반에 그쳐서 혼란이 일어나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들이 발생하는 그 배경을 볼 때 친북 세력들이 자금이 막강한 자들이 요동을 치고 있다. 원격 조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내 간첩들을 체포하라. 체포하라. 북한이 협조하고 대남 화해협력에 협조하고 비핵화가 될 때 우리는 가능하지만은 국내 간첩 침투자들을 방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간첩들을 체포하지 않는 국가정보원 당신들은 안 된다. 당신들은 곧 대한민국의 반역자와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국가정보원이다. 너희들이 통일신문을 보내는 개인유산 상속금 50만 달러도 잘하시겠다기보다도 북한과 내통을 하는지 북한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국내 좌파들을 체포하지 않고 복지부동 이런 꼴을 볼 때 서울에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국가정보 큰일 났다 그런 비명소리보다도 나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좌파 소탕을 하라. 임기 1년 남았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국내 침투한 좌파들을 금거하는 그런 뉴스가 있기를 기대한다. 국가정보원이 국내에서 압력하는 간첩들을 체포하지 않고 체제가 이어받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이어를 받는 이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국가정보원 원세훈 당신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다가 차출된 자들인지 모르겠다마는 당신들이 그 행각을 볼 때 통일신문 기자가 자금을 받으면 도망간다. 모략을 했던 당신들 그 수준과 그 말들을 볼 때 당신들은 북한 공산당 수준이다. 너희들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들이 아니다. 네, 나는 그렇게 당신들을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는 이 시간에 당신들을 믿었던 당신들을 신뢰했던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들 너희들의 행각을 볼 때 공산당보다 더한 악질 집단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만약에 당신들이 국내 압력 간첩들을 소탕하지 못할 때 당신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KUP 텔레비는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남북정상회담 50억 불 이상 너희들은 명성황후 1895년 시해당한 직후 장례식 관련 모든 자료들이 세상에 그림으로 그려진 그 자료들이 조선의 개, 명성황후 국장 도감의 개 이를 포함한 147종의 약 1200건에 이르는 조선 왕실의 개가 국가정보원에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일본에서 무명의 스님 한 분, 해문 스님이 찾아왔다. 이 뉴스를 알고 있는가? 일본에 달려가서 돌려달라 반환하라. 어째서 당신들이 고종한 게 투구와 감옥까지 갖고 있느냐? 한수하겠다. 결국 스님, 해문 스님이 가지고 왔습니다. 국가정보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가? 시민이 제보한 독침 북한 간첩만 체포하지 못하고 일본에 있는 우리의 고유한 유산도 찾아오지 못하는 국가정보 너희들은 못하는 잡종들인가? 무엇을 하는 집단들인가? 나는 묻는다. 한명숙 노무현 때 국무총리를 했던 여자 이 계집이 대한민국 태극기 국가를 상징한 태극기 위해서 하일 구두발로 밟고 있는 저 모습들을 볼 때 그러나 그것이 태극기를 모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밟은 것이 아니다라고 검찰이 어제 그저께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환장하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사기치는 검찰 일부 관계자들 저 사진에서 보더라도 그것이 태극기를 고의적으로 밟고 있다고 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밟은 것이 아니다. 국기 모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건을 종결해버린 각하시켜버린 무혐의 처리해버린 당신들 검찰 당신들 정말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바라본 당신 일부 검찰들과 국가정보원들의 행각을 볼 때 피가 목구멍 넘어오는 심정을 가누지 못한다. 1999년 미통신문 대표를 허위사실이라는 케이스를 조작해서 만들어 구속한 당신들, 검찰, 정치검찰 당신들, 한명숙이 하나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번에 잡으려다가 사법부에서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태극기를 하이로 밟고 있는 제 모습 사진들이 어째서 국기를 모독한 죄가 아닌가, 국기 모독죄 죄 성립이 안 되는가, 그런 법론리를 전개한 검찰, 당신들이 곧 대한민국의 종합적인 공범적인 반역 대열에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환장하게 만드는 검찰, 새치 햇바닥으로 이현령 비현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현령 비현령을 되새길 수밖에 없는 검찰의 행각을 볼 때 국민을 농단하는 국가법질서를 확립해야 자들이 정치적 산에 대해서 이현령, 비현령 짓을 하고 있는 검찰, 당신들은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다. 일본 동경 지방법원 보다도 못한 당신들, 공안부 팀들, 나는 오늘 끝으로 이 시간에 1991년 12월 13일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소위 북한과 우리 남한이 다시 만났죠. 1972년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두 번째 만난 남북 기본 합의서 서로 협력하자, 불가침 맺자, 이런 기본 합의서 채택을 했다. 그 당시 1991년 12월 13일, 그 다음 20일경인가요?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모처에서. 통신문 배기자야. 북한에서 내려온 자들이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 사인했다, 채택했다. 왜 그랬나? 그 배경을 좀 분석해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봉 기자 그때 하루 이틀 동안 공부를 했고, 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 제2의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한 그 이면을 분석한 결과 아니다. 이것은 쇼다. 앞으로 3개월도 못 가서 문을 닫는다. 대통령 전술이다. 이것은 실타래가 얽혀있을 때 그래서 하나씩 풀기 위해서 북한이 지금 쇼를 하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가 지금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해서 진행할 상황이 못 된다. 내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 2개월도 못 가서 남북 기본 합의서는 채택 이후에 불발되어 버렸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20년 지난 오늘 이 시간, 그 당시 국무총리였던 분이 정훈식입니까? 네. 실패했다. 북한 체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북한의 변화를, 사회개방을 유도해서나 실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0년 만에 노태정부 당시 국무총리 상부의 명을 받아서 남북 기본 합의서에 서명했던 그분이 이제 실토했습니다. 실패했다고. 봉 기자는 그 당시 20년 그 직후에 바로 실패할 것이라고 애달했던 것이 들어맞았고, 오늘 정훈식 전 국무총리가 남북 기본 합의서 실패했다는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또 한 번 저는 가슴이 답답하달까요? 눈에서 눈물이 날려갑니다. 피나게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북한 체제를 공부한 결과 그러한 결과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북한과 하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의 사회를 개방 유도하기 위해서 쌀을 보내겠다, 돈을 좀 보내겠다, 그런 발상을 가졌던 그 당시 그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저는 유독 그런 생각이 납니다. 무용지물이 됐다는 남북 기본 합의서 서명 20주년을 맞은 오늘 이 시간, 남북 하해 불가침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북방 정책과 기본 합의서를 밀어붙였던 그 당시 대북 정책들이 오늘 북한 사회 개방은 고사하고 도리어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터지게 되는 이런 꼴을 볼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정부 관계자들, 북한도 언젠가 하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지만은
특별한 하늘의 기적이 없는 한 북한 체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북한과 접근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 것이며, 북한에 접근하기 때문에 최소한 500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네. 대학생들 등록금이 비싸고 생활고에 찌들면서 몇 년 동안 자살했다는 학생들이 무려 200명이 이르고 있다는 뉴스를 발견했습니다. 네, 대학생들이 등록금 등등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는 이런 뉴스를 들을 때, 오늘 저는 박원순, 그가 비록 좀 수상한 코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예산 재정 은행돈을 털어서라도 서울 극빈자 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서민들을 집중 도와줄 것을 바랍니다. 박근혜도 이명박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국정의 최대 아젠다는 일자리 창출이며 재벌 보호를 위한 정세 감세가 문제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정책을 펴라. 모든 산업개발 건물 건축들을 스탑시키고 지금은 어려운 국민들을 돌보는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펴라. 최소한 박원순 서울시장처럼 그런 정책을 펼 때 대권이 재창출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정 최대 목표는 일자리다. 이제 때늦게 이명박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어제 그저께 며칠 동안 서울신문들 우리들의 머리를 혼란케 만들었던 한국 정치권, 네, 만사 행통도 이제 한물이 가고 지는 해가 됐고, 이제 모두가 정계 개편이 되고 새로운 대권 출마자가 새로운 각오로 다짐하는 이 시간, 저는 서울 두고 떠나온 그 서울이 내년에는 좀 더 희망이 있는 국민들을 보살피주는 신뢰받을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균형생식간 이 생명의 씨앗을 저는 먹으면서 오늘 이 방송을 끝냅니다. 잠시 후에 KBC TV 최창준 기자가 촬영한 뉴스들이 나갈 것이며 그 다음 성경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 방송은 LA 동산병원, 뉴스타 부동산 이용태 내과, 네, 이번에 금배치가 누구에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용태 남문기씨 수고 많았습니다. 네, 자, 이 방송 끝냅니다. 해는 저물고 새밑 연말입니다. 교민 여러분들, 아파트비, 각종 사무실 렌트비들